막대한 피해 입는 러시아 항공우주군. 국가잡지는 최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전투기, 공격기, 폭격기, 수송기를 포함해 총 359대의 항공기를 격추하거나 손상시켰으며 326대의 헬리콥터도 격추했다고 발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는 분쟁이 시작된 이후 약 11,000대의 러시아 무인 항공기를 격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서방이 제공한 방공 시스템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항공우주군에 큰 타격을 입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공을 장악하지 못하면서 러시아군은 높은 소모율과 상당한 일일 사상자를 겪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격렬한 전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름이 시작되면서 극도로 치열한 새로운 공격 시기가 열렸습니다. 이미 큰 손실을 입은 러시아 항공우주군은 우크라이나가 서방의 첨단 장거리 무기를 보유함에 따라 더욱 큰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영국 군사정보기관은 최신 보고서에서 2022년 3월 이후 러시아가 200대 이상의 항공기를 잃었으며 이 중 일부는 러시아의 가장 첨단 중거리 호위 전투기라고 평가했습니다. 영국 군사정보기관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공을 장악하지 못한 결과로 높은 소모율과 사상자를 받아들여야 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군은 바흐무트 및 세바스토폴 근처에 S-300 및 S-400 방공 시스템을 공격했습니다. 지리적 위치를 보여주는 이미지에 따르면 잔코이 남쪽에 있는 S-400 레이더 시스템이 파괴되었고 얄타 북쪽에 있는 S-300 시스템이 손상되었죠. 이스 정보는 우크라이나 군 총참모부의 러시아 방공 시스템 공격 성공 보고서를 뒷받침합니다. 이스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의 방공 시스템을 약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분석가들은 우크라이나군이 충분한 전투기를 받고 서방 파트너가 충분한 파일럿을 훈련시키며 적의 방공 시스템을 약화시키면 결국 지상작전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수미 이후 체르니히우 지역을 공격 예상. 우크라이나 보안국에 은퇴한 고위 장교인 올렉 스타르코프 대령에 따르면 하르키우 및 수미 지역에서의 군사작전 이후 우크라이나 북부의 체르니히우 지역이 러시아의 다음 공격 목표가 될 수 있으며 이는 우크라이나 북부 전선을 확장하려는 목적이죠. 우크라이나 군사 전문가들은 이 지역에 현재 약 50만 명의 군인이 양측 전선에 존재하고 있으며 러시아군의 공격 계획이 최고 수준에서 승인된 관련 문서에서 밝혀졌다고 언급했습니다. 따라서 체르니히우 지역을 포함해야 우크라이나의 예비군을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5월 중순 우크라이나 북동부 하르키우 지역에 대한 대규모 지상작전을 갑자기 시작했는데요. 모스크바는 이 작전 시작 이후 이 지역에서 최소 170평방킬로미터의 영토를 장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키이우는 이후 하르키우 지역에 증원군을 파견하여 러시아의 진격을 저지하려 했으나 이는 다른 전선에서 우크라이나가 열세에 놓이게 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전의 동부 도네츠크 지역이 가장 어려운 전선이며 우크라이나군이 이 지역에서 방어선을 안정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서방의 지원과 함께 러시아의 군사시설을 목표로 삼기 위해 서방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더 많은 허가를 받기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선은 체르니히우 근처 북부 국경을 따라 약 1200km에 걸쳐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의 위치를 지속적으로 탐색하고 있으며 바흐무트 근처에서 대규모 병력 집중이 수미 또는 하르키우 방향으로의 진격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격의 규모는 우크라이나군이 전선을 따라 병력을 조정하고 포병을 분산시키며 러시아의 공격을 저지하기 위해 탄약을 소모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사실 우크라이나의 방어선은 현재 하르키우 서북쪽으로 64km 떨어진 바흐무트에서 너무 얇아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지휘관 데니스 야로슬라프에 따르면 첫 번째 방어선에는 요새와 지뢰밭이 없으며 우크라이나군이 분산되어 있고 러시아의 여름 공격 징후가 점점 더 뚜렷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모스크바군은 우크라이나 군대를 전선에 따라 분산시키고 압력을 유지하여 우크라이나의 방어선을 약화시키기 위해 공격할 수 있는데요. 푸틴 대통령, 우크라이나 갈등에 참전한 러시아 군 병력 공개. 로이터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6월 14일 발언을 인용하여 약 70만 명의 러시아 병력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갈등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는
2023년 말 푸틴 대통령이 발표한 수치보다 약 10만 명 증가한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군사 계획에 참여한 참전 용사들과의 회담에서 이 같은 발언을 했습니다. 4월 초 러시아 국방부는 올해 초부터 10만 명 이상의 러시아 시민이 군복무를 자원했다고 발표했죠. 모스크바는 또한 여러 차례 러시아군이 국방부와 계약을 체결할 준비가 된 신병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또한 키이우와 일부 서방 언론의 예비군 추가 동원 및 병력 모집 주장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최근 성명에서 러시아가 7월 초에 30만 명의 병력을 추가로 동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크렘린 대변인 드미트리 페스코프는 이 정보를 일축했습니다. 러시아는 2022년 9월 분쟁 7개월 만에 부분 동원을 단행했습니다. 이 동원은 주로 전투 경험이 있는 참전 용사로 구성된 30만 명의 병력을 러시아군에 추가했습니다. 그 이후 다음 군 모집은 자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2023년 12월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갈등에 참여한 61만 7천 명의 병력 중 24만 4천 명이 부분 동원된 병력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2022년 9월에 입대한 약 4만 1천 명의 병력이 건강 문제 또는 최대 연령 도달로 인해 제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는 전장에서 1년의 패배를 겪은 후 병력을 보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4월 키이우는 징집 연령을 27세에서 25세로 낮추고 징집 장교의 권한을 확대하며 병역 기피자에 대한 법률을 도입하는 새로운 징집법을 통과시켰습니다. 5월 키이우는 일부 죄수들이 군에 입대하면 임시 석방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6월 초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군이 매월 최소 5만 명을 잃고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의 사상자 수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키이우군이 겪은 손실의 5배 이하라고 밝혔습니다. 4월 미국 국방장관 로이드 오스틴과 미 합참의장 찰스 브라운 대장은 기자회견에서 러시아의 분쟁 손실을 언급했지만 모스크바의 회복 능력 측면에서 언급했습니다. 오스틴 국방장관은 러시아가 군사 생산을 강화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의 전체 방위 산업이 정부의 직접적인 지도하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일을 더 빨리 할 수 있습니다. 브라운 대장은 더 간단하게 러시아가 군사력을 강력하게 재건했다고 말했는데요. 이러한 언급은 우크라이나 분쟁으로 인한 경제적, 군사적 손실에 중점을 두었던 미국의 관점에서 러시아 군대의 회복 능력에 대한 관점의 명확한 변화를 나타냅니다. 최근 2달 동안 미국 관리들은 러시아가 더 빨리 회복하고 있음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익명의 미국 관리는 디펜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그들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벼체슬라프 빅토로비치 볼로딘 러시아 연방의회 두마 의장은 타스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하르키우 지역 바흐무트의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의 포위로 인해 곧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볼로딘 의장은 우리는 이 지역을 한 미터씩 점령하기 위해 싸우고 있다. 러시아 군사 지휘관들의 임무는 인명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남부 군구의 군대가 바흐무트를 우회하고 있다. 곧 이곳에 포위 지역이 생길 것이다라고 강조했죠. 볼로딘 의장은 바흐무트가 작은 도시이지만 우크라이나 측에서 철저히 방어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볼로딘 의장은 거대한 콘크리트 장벽과 요새 지역이 있으며 병력을 투입해 공격할 때 중요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 방향으로 이동 속도를 줄였지만 이는 병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일 뿐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지역의 긴장된 상황과 관련하여 볼로딘도 러시아군이 하르키우의 스타리티아 정착촌을 장악하여 바흐무트의 우크라이나군에 대한 탄약과 예비군 공급을 완전히 차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볼로딘 회장은 스타리티아 마을을 통제하면 벨고로드에 대한 포격 위협을 최소화하고 궁극적으로 완전히 제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전에 러시아 북부 전투 그룹의 부대가 스타리티아 마을을 장악하고 우크라이나군의 방어선으로 더 깊이 진입했다고 발표했죠.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북동부의 하르키우를 장악할 계획이 없다고 선언했으며 모스크바의 목표는 이 지역에 비무장지대를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군이 하르키우 지역에서 많은 승리를 거두고 있으며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군사 전문가 아나톨리 마르비치에 따르면
비무장지대는 우크라이나 군대의 표준 포병 시스템이 벨고로드와 그곳의 인구 밀집 지역을 공격할 수 없는 지역이죠. 벨고로드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하르키우와 러시아 국경 지역을 포함해 최대 100km의 비무장지대를 설정해야 합니다.